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내년 주택시장은 10.15 대책 여파로 매매 거래량은 줄어들지만 가격은 올해 못지않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동성 확대 영향에 더해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주택의 공급은 여전히 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좀 해야 할까요? 언젠가 내 집 마련과 갈아타기의 최적의 시점이 될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전략 필요하시다면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2번, 서울 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네, 부동산 가이드 여러분들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동산이용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 팀장과 함께합니다. 수요일의 남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산이용 박성일 팀장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연말 연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에 뭘 쓰고 있는데 순간 오프닝 멘트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이런 거 보면 세상살이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여러분들 저로 인해서 웃음 가득하신 그런 모먼트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모쪼록 내일부터 좀 날이 쌀쌀해진다고 하거든요. 감기 유의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지인분들이 굉장히 막 아프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마음이 쓰이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프시다 그러면 제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모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제가 오늘 또 준비한 강의가 연말 그리고 연시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아듀 2025 그리고 하이 2026 이런 내용을 준비해 왔으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꼭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굉장히 근엄하면서 오글거리는 멘트를 함께 해주시네요. 연말 맞이 멘트일까요? 저희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프라인 자리 설명 한번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문 열어볼게요. 어떤 자리죠? 네, 저희가 매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요. 연말연시다 보니까 좀 쉬는 날도 많고 저희가 세미나 하는 날짜가 좀 조금씩은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이제 나오는 날짜에 맞춰서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공덕동, 마포구 공덕동 공덕역 30초 거리에 있는 사무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연말연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10.15 대책 이후에 거래량이 많이 위축이 됐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 대신에 많이 올랐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오를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 같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 제안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대안을 드릴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시면 보통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거 물어보시고 해답을 얻어가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해답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중에 화면에 나오는 시간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꼭 참석하셔서 해안, 대안, 제안 다 얻어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세미나 요즘 정말 많은 분들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에 대한 그 진심과 열정은 정말 그 누구보다 강한 분들이 많으신가 봅니다. 그래서 참석하실 자리와 날짜, 시간, 그리고 주제까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공덕역 인근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표현으로 하자면 초역세권인 거죠. 공덕역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요. 주제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제가 나가고 있지만
있지만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들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하고요. 날짜와 시간은요.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메모해 두셨다가 참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는 이제 이슈 체크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때 예고해 주셨듯이 이제 2025년도 좀 돌아보면서 2026년도 예측해보는 그런 부동산 시간 마련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볼게요. 1년 동안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다사다난 안 할 수가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독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시장이 위축되기도 했고 온탕과 냉탕을 반복하면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시기들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떨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아듀 2025 그리고 2026년 새롭게 맞이하는 해에 어떻게 바뀔지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2025년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상고하고 상반기에도 올라갈 것이고 하반기에도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대세였습니다. 실제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도 많이 올랐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규제로 많이 누르긴 했지만 결국엔 가격 자체는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단 전반적으로 오른 게 아니라 서울 시장에서 유독 상고하고가 강했고 또 이제 지역별로 편차는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올라갈까? 좀 이제 의문이 드시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서울이 워낙 뜨거웠었다 보니까 서울 지역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중구와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외했고요. 1위부터 23위까지 총 25개 자치구 중에서 23개까지 1위부터 23위까지 나눠봤는데요. 1위가 강남구였습니다. 상승률이 약 30%에 육박하는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르지 않다시피 할 정도로 상승률이 굉장히 미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해봐야 할 것은 앞자리가 20% 이상 오른 지역이 있는 반면에 한 자리대 상승률로 남아있는 지역들이 있다는 거죠. 강세와 약세 지역들이 딱 한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상승률을 끌어낼 것인가, 강남 불패가 이어질까, 아니면 덜 오른 지역들이 오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런 지역들이 상승률을 따라갈 것이다. 예전에는 갭 메우기, 키 맞추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트렌드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바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겠죠. 서울의 한강변 벨트를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 한강변 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제가 계속 심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 한강변을 주목하셔야만이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빨갛게 칠해져 있는 곳들이 다 한강변 벨트입니다. 물론 강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여기까지 옮겨가지 못해서 온기가 퍼지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 한강변에 붙어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대상승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민간에 대한 점유 부분입니다. 민간 점유.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과 민간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나 뭐 지방 정부나 뭐 이런 데에서 땅을 갖고 있는 것과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한강변 벨트 지역에서는 주거 시설이라고 하는 아파트라든지 빌라 이런 것들이 공공보다는 민간이 훨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한강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나가가지고 뭐 산책을 하면서 바라보고 이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이 한강을 액자처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가 분명히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강남과 마용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다 같이 그냥 상급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용성 같은 경우에도 마포, 용산, 성동이
상급지로 이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중심 정고점 돌파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모할지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급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입주를 해야 되고 분양을 받고 나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아파트들이 신축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만 채가 안 됐던 걸로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4만 채가 넘었죠. 올해 같은 경우에 4만 채가 넘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줄었었는데 이게 올해까지만 이어지고 내년 이후부터는 확 급감하게 됩니다.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신축 입주가 안 되게 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매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또 따라가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전세든 월세든요. 그러면 결국엔 전반적으로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건 그 새빵살이를 하시는 분들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다라는 것인데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월세 시장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월세가 올라가는 그 상승률의 폭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까지 계속해서 그 월세 상승률을 기록을 했을 텐데 그 기록한 기간 중에서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게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월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 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바람이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강추위가 예고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무주택이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처분을 하시고 나서 이제 잠깐 월세나 전세살이 하실 분들이 계실 거라고 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매매에 대한 부분 놓치지 마시고 내 집 마련, 내 이름으로 등기 하나 치는 거는 꼭 해놓으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지가 폭등했다라는 사실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라 버리니까 그들만의 리그로서 이제 정리가 된 것이고 그쪽을 못 들어가니까 재개발지 중에서도 잘 나가는 곳, 한강변 벨트라든지 강남 3구, 마용성 이런 지역들에서 주택 수가 제외되는 것들 위주로 소진이 빠르게 되었었고요. 연초에는 그렇게 이루어졌고 연중간 그리고 연말까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다니려는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고 나서 남은 것들까지 소진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어떨까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 외적인 지역들 중에서도 과천이나 성남 이런 지역들이 가파르게 올랐었고요. 그리고 일기 신도시라고 하는 그 성남 안에서도 이제 분당이죠. 분당 같은 경우에도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판교도 많이 올랐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고 계셨을 텐데 여기서 이제 처분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계속 끌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롭게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가격 견인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주요 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규제가 있었잖아요. 올해 3번의 규제가 있었는데 이 3번의 규제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15대책 이후로 경기도의 12개 지역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외 지역 중에서도 가장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 그리고 교통망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 그리고 앞으로 교통망이 확충될 지역들까지도 계속해서 불이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부에서 가장 가까운 곳, 서부에서 가장 가까운 곳, 그중에서 똘똘한 곳으로 계속 몰리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나 신축단지가 완성된 역세권 아파트라면 무조건 가격이 오르는 얼죽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까지는 그런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방은 어떨까요? 지방 같은 경우에도 좀 차등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5대 광역시라고 하는 인천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광역시에서는 미분양이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분양이 소진되기 전까지는 가격의 영향이 서울에서 번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 공급의 과잉이 서울에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급 과잉, 과공급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굉장히 많고 뭐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지역들이 지금 공급 계획이 계속 세워져 있는데 이 공급의 계획이 과공급이 아니라 적절한 공급 아니면은 공급의 부족 이런 상황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계속 집값이 유유히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얘도 모릅니다.
이제는 대책이나 정책 그리고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들에 따라서도 집값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내외 변수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집값을 너무 지방에서 기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주요 단지나 아니면 주요 지역에선 집값 올라가는 거 기대할 수 있는데 이제는 좀 쉽지 않다. 최근에 세미나로 오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이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집이 남는다는데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논리를 펼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반만 동의를 해요. 나머지 반은 뭐냐? 인구가 줄어드는데 가구 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핵가족이면 4명이서 엄마, 아빠, 뭐 동생, 나 이렇게 산다고 치면 다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일 때문에 아니면은 뭐 학업 때문에 아니면 독립세대로 가구가 쪼개진단 말이죠. 평수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걸 또 팔아가지고 평수를 줄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줄인다고 한다 그러면 또 이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하시겠죠. 그런 부분들인데 가구 수가 쪼개지면 한 가구가 원래 한 채만 갖고 있던 거를 뭐 자녀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퍼지면서 또 한 가구 한 가구씩 가져가면 한 가구에서 세 채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게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다른 가족, 다른 가정들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집이 남는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도권은 집이 계속 부족한데 수도권에 계속 몰리고 있어요.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으나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나중에 대형 평수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으나 중형 평수라든지 소형 평수로 쪼개진 가구들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겠네. 이렇게 예측을 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주요 입지 상승하고 주요 도시와 촌락지역. 이거는 지방에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광역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그 바운더리 있지 않습니까? 경계가 굉장히 넓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촌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 뭐 한 300명, 400명 살고 있는 그 마을이 계속해서 존속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아이들이 떠나고 있고 그리고 학교가 폐교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병합이 되는 과정이 생길 거예요. 도시들의 연담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흡수 통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 대표적으로 뭉쳐진 게 뭐 마창진이라고 하죠. 마산, 창원, 진해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묶였고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묶였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 어떤 특정 중심의 뭐 5극 3특이라고 하는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하면서 균형 발전이라는 걸 조금 이제 완화시켜 가지고 한쪽으로 몰아주는 그런 경향들이 강할 겁니다. 수도권, 뭐 세종 이런 데들 계속 몰아주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같이 죽습니다. 올해 키워드가 초양극화였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랬는데 작년이 양극화라고 한다면 올해는 초양극화였죠. 그래서 신축과 구축 간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었고요. 그리고 아파트와 비아파트, 이 비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 그리고 뭐 빌라라고 흔히 얘기하는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인데 이것 간의 매매가 격차도 굉장히 격화되었습니다. 아파트의 매매가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한다면 빌라의 매매가 같은 경우에 동일한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정도 수준, 그러니까 25%에서 3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비아파트도 이제 조금씩 늘어나게 된 상황이죠. 네. 그리고 매매와 전세 가격 이런 것들도 격차가 굉장히 심해졌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월세까지도 그렇게 되는 것이었고요. 재건축과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가격 격차가 굉장히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재개발을 통해서 들어가셨다는 거죠. 재건축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투자금이 안 되니까 재개발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굉장히 혼란에 많이 빠지셨을 겁니다. 대책이 3번 나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6.27 대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9.7 대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10.15 대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전부 다 규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항상 껴 있었다는 거죠. 이 중간에서는 이제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거의 무의미하다, 유명무실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문매를 맞았었고 실질적으로 9.7 대책 같은 경우에는 맹탕 대책이다라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컸었고 대폭 확대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게 됐었죠. 예.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 그래프를 뭘 가져왔냐면 서울에 있는 매매, 전세, 월세에 대한 그런
수치를 그 그래프화 시킨 거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선이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매매, 전세, 월세 다 지금 매물량이라든가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위축이 되고 있는데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양이 줄어드는데 가격은 계속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반대의 경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10.15 대책 같은 경우에도 만 2달이 훌쩍 넘었잖아요. 이제 1월 중에 또 대책이 나올 겁니다. 물론 공급에 맞춰서 대책을 준비를 할 텐데 이 공급 대책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거의 대책으로서만 이렇게 내놓고 실질적으로 대안이 될 수 없는 그것도 이제 맹탕이 될 겁니다. 그냥 계획 발표지 이렇게 하겠습니다인 거지 이걸 언제까지 완성을 해서 뭐 한 2028년에 만들겠습니다. 29년에 만들겠습니다. 그건 거짓말인 거고요. 2035년, 36년까지 이렇게 만들 겁니다라고 하는 계획을 하면 얘기를 하면 뭐 시장에 이제 반향은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결국에는 한 몇 달 뒤에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내는 대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도권 동남 권역으로 확장해서 가격이 지금 동탄까지 오르고 있는데 서쪽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서쪽이 덜 오른 것에 대한 그런 압박, 압력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조금 이제 야금야금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얼죽신 효과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재개발 투자처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떠오르는 해를 제가 사진으로 가져왔는데 2026년 부동산은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 아까 이제 상고, 하고 이걸 말씀드렸지만 그때 한문이었고 제가 이 영어를 왜 가져왔냐면 고가 못 먹어도 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자. 예, 이런 이야기인데 하실 수 있으면 무조건 하십시오. 무주택자, 1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분들 중에서도 여러 투자처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투자처들에 들어가실 수 있다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항상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말이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 시각 이런 것들은 계속 가져가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이 신축 물량 급감이 왜 중요하냐면 그 수요와 공급이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과일 가게에 갔는데 과일이 예를 들어서 뭐 과일이라기보다 제가 하나 좀 사례를 드리자면 요즘에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그 과자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 유행이다 보니까 이 과자를 사려고 너도 나도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없습니다. 수량이 한정적이거든요. 이 수량이 한정적이니까 재료의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도 팔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비단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두바이 쫀득 쿠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앞으로 아파트도 이런 게 벌어질 거라는 거죠. 이미 한번 번졌습니다. 근데 이게 더 심각해질 거라는 거죠. 부작용 발생할 것이고 재건축 재개발은 계속해서 각광받을 겁니다. 왜? 옛날에 옛것의 건물들, 그러니까 아파트든 빌라든 단독주택이든 다가구주택이든 이런 것들을 다 허물고 다시 새 아파트를 짓는 행위인데 이 새로운 것에 열광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저도 새 거를 좋아하거든요. 물론 살 수만 있다면야. 근데 그런 것들을 못 사기 때문에 지금 구축을 들어가는 것이지 새 것 다 쓰고 싶어 합니다. 예, 그런 열망, 욕망 같은 건 다 있기 때문에 이거 계속 각광받을 것이고요. 이거 좀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과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눈에 보이고 그 처분과 매수 같은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심리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손실을 입기도 하고 수익을 빠르게 극대화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부동산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변동성을 못 이기시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오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자금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5천까지 간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 저도 5천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수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 안정성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을까가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부동산도 많이 올랐는데 이 안정성이
주식보다 높은가 낮은가에 이렇게 얘기를 해보라 하면은 저는 오히려 부동산에 더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처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살 수는 있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팔아야 될 때가 생겼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서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살 사람이 있어야 그걸 팔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산 가격보다 낮춰서 팔기는 싫어요. 낮춰서 팔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안 팔고, 그러니까 못 파는 거죠. 못 팔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다시 회복을 해서 그렇게 가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것도 결국엔 참은 사람들이 이겼다는 거죠. 환율의 상승. 달러가 많이 오르면은 보통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뭐 달러를 산다든지 아니면은 뭐 해외 투자를 한다든지 오르기 전이겠죠. 그런 것들로 이제 차익을 얻어내든지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현금 가치가 절하되는 것을 어디에서 좀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돈의 가치가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다른 것에 대체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부동산입니다. 이런 부동산 자금이 이미 유입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내의 변수를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뭐 근처에서의 뭐 전쟁, 질병, 뭐 그리고 그 기타 문제, 뭐 규제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이 한두 번씩 터집니다. 10년 사이에 한두 번씩 터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미 PF 사태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가 않았어요. 예, 이게 지금 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계속해서 또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견인 장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예전부터 강조를 드렸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번 떨어져 가지고 가격이 대폭 상승했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예, 이 시기였고 지금 이때 많이 올랐다가 한번 뚝 떨어진 게 2023년에서 24년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24년 초기에 다시 강남부터 출발을 했단 말이죠. 강남이 대폭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주변으로 번졌고 일시적으로 올해 제가 4만 채 넘었다라고 말씀드린 이 분양 물건이 4만 6천 됐다가 여기서 뚝 떨어집니다. 내년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4,165호예요. 10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작년에는 4만 채나 했는데 지금 내년에는 4천 채밖에 안 된다고. 이거 누락된 거 아닙니까? 누락된 거 아닙니다. 10분의 1 토막 이상 납니다. 그럼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기 지금 그냥 단순 숫자만 비교해봐도 4만 2천 명인데 여기서 가구 수가 한 가구 수라고 따져보니까 이런 것이지 두세 명이라고 하면은 거의 10만 명가량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됐다가 지금 여기서 10,000채 조금 올라갔다가 그러고 나서 더 충격적인 건 28년, 29년까지 심지어는 이거 100단위 숫자까지 떨어집니다. 10,000단위에서 100단위 숫자까지 떨어진다는 거 이거 파급 무시 못하거든요. 이거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이렇게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치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런 그 역사상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 어떻게 될지 감히 상상도 안 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준비가 안 됐다라 그러면 바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26년 6월 달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죠. 지방 정부의 구성원들을 이제 뽑는 그런 선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역별로도 후보별로도 공약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부동산 공약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각축전을 벌일 겁니다. 저는 뽑아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포퓰리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예민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때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뽑아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항상 지역별로 그 선호도가 높은 그런 정당들이 있어요. 그런 정당들을 이제 무조건 뽑아주는 그런 지역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지역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그 급지, 입지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고 부동산에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이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선거의 판도에 따라서
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뭐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거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내년에 그 집값이 올라가는 게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라고 물으시면 사실 그건 부처님, 예수님이 와도 뭐 알라가 와도 모릅니다. 근데 핵심적인 건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번졌습니다. 빨간색 표시가 지금 번진 지역이고요. 잘 안 보이실까 봐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구리, 하남, 그리고 뭐 과천, 뭐 성남 일대, 그리고 심지어는 동탄까지도 이어지는 그 경부선 라인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뭐 안양의 일부 지역도 많이 올랐고요. 지금 요즘에는 광명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심지어 광명 같은 경우에는 원래 10억 초반에서 계속해서 비실비실했던 그런 지역. 10억도 아니죠. 마이너스 P를 뭐 내가 내주면서까지 그 처분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앞자리가 2로 바뀌어서 20억대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신축의 효과치고는 너무 과대하지 않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여기도 지금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떤 규제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번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건데 지금 응축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 굉장히 무서워질 겁니다. 이 오른편에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한번 참고로 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번지고 있는 부동산 지역, 핫한 지역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거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내년에 대책 발표가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1월 중에 있을 거라고 하는데 사실 이 1월 중밖에 그 날짜가 없는 게 설날 연휴가 2월 달에 있잖아요. 그 2월 달 전후로 규제를 발표를 한다 그러면 일단 2월 그 연휴 전에는 직전에 발표하면 욕을 굉장히 많이 먹을 겁니다. 2월 후에 발표하면 그럼 좀 늦어지겠죠. 그래서 1월 중에 발표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고 저 역시도 1월 중에 발표할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부동산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기게 된다면 일시적인 낙폭이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주요 지역에서 낙폭은 없습니다. 그 용산이나 강남 3구 이런 데 들어가시려고 그 현금을 계속 모아두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기회는 안 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온다고 하더라도 한두 건? 이 정도 수준일 텐데 나한테는 기회가 안 온다라는 거죠. 금방 회복하고 상승하고 이걸 반복할 겁니다. 대책 발표를 지금 정권에서 계속해서 할 거란 말이에요.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해서든 눌러놓으려고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한 번씩은 이런 낙폭들이 생길 것이고 여기서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켜야 될 것이고 만약에 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고 사야 된다는 거고요. 거래량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고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시피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미 학습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학습 효과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는 신고가 계속해서 갱신할 것으로 계속 보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서도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규모 신축 입주. 이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바뀐다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도시는 그 옛 것과 새 것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좋아지고 나빠지고 한단 말이죠. 이게 도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원래 재건축을 했던 게 신축이 이렇게 됐다가 낡은 것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 이게 나중에 구축이 될 때 이게 신축이 되거든요. 그 이런 것들이 비단 그 구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서울 안에서도 지역이 낙후된 지역들이 있고 교통은 잘 돼 있는데 유독 가격이 안 오른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집값 상승이 확대될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교통망이 확충되는 곳. 근데 이제 경전철 같은 경우에도 주요 지역까지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좀 따져보셔야 되고 주요 지역까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지역까지 연결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중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도 오를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 마지막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 확대. 이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재건축 재개발을 더 빠르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부나 아니면 지방 정부에서 그런 이제 조례 변경이라든지 법 변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게 될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법을 만든다든지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공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좀 더 가격 상승의 여지가 있을 것이고 좀 자극을 계속 시키겠죠.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인공지능이 예측한 2년 후의 아파트별 예상 가격입니다. 제가 전부 다 가져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주요 지역들, 그중에서도 또 이제 좀 거기서 가까운 지역들 가져와 봤습니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읊어드릴게요. 강남 압구정에 있는 현대 13차가 지금 가격이 67억 9천만 원인데 2년 뒤에는 21.5%가 올라서 거의 82.5, 80억 초반까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형수는 대략 30평형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가격이 20%가 더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서초구의 잠원동 신반포 2차는 지금 59억인데 2년 뒤에는 70억. 한강맨션 이촌동에 있는 한강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곧 있으면 이주민 철거를 할 텐데 아직까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49.9억에 거래됐는데 2년 뒤에는 거의 60억에 가까운 59.9억 원이 된다는 얘기고요. 뭐 쭉 내려오면서까지 동대문구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20% 가까이 오르는 그런 예상 상승률을 보이면서 이 가격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도 부동산을 계속해서 보실 거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럼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이 얘기를 빼놓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제가 그어놨는데 이거 2호선 라인입니다. 서울의 2호선 라인인데 이 지선을 제외하고 뭐 신정지선이라든지 이런 지선들을 제외하고는 동그랗게 순환선으로 돌아가는 그 지역 안에서 안팎에 있는 지역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안팎 지역들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수확이 있으실 거고 지금 이 서남권 지역이 지금 덜 올랐죠. 이런 지역들이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동북 지역들, 이런 동북 지역들 중에서도 아직 오르지 않은 그런 지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2호선 라인 중에서는 여기만 남았습니다. 똘똘한 그런 지역들이 이쪽만 남았기 때문에 이 안팎으로 보신다 그러시면 충분히 기회가 있으실 거라 보고 이 바운더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그럴 구역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접근을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항상 세미나에서 이런 강의들뿐만 아니라 더 유익하고 즐거운 내용들 그리고 도움이 되는 내용들 그렇게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꼭 시간 내셔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부동산은요, 상고하고 그러니까 높을 고만 기록을 했고 또 초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좀 두드러졌던 한 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2026년을 살짝 예측을 해보자면요, 일단 뭐 공급에 힘을 좀 쓸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공약이나 그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한강변이나 서울 내에서 수요가 많은 지역 외에 수요가 더 올라갈 권역들도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챙겨보시면 좋을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들까지 나눠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거나 전략을 한번 세워보고 싶다,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정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프라인 자리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역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주제와 날짜와 시간, 장소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요. 장소와 날짜와 시간 메모를 해두셨다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한번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이제 강의 듣는 동안 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고민들 하나씩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자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살펴볼 문자는요. 지금 보내주신 내용이 265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구의역 인근에 있는 구의 현대 홈시티 31평을 보유 중입니다. 2017년에 매매해서 지금까지 실거주 중인데요. 광진구에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처분 후에 몸테크를 통해 투자가 가능할까요? 투자하게 되면 어디가 좋을지 전문가님의 의견 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광진구를 보고 계십니다. 광진구에 이렇게 지금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 찬성이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광진구가 지금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저희 구이 현대홈시티 같은 경우에도 광진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위치 자체는 이 구이역 근처에 있습니다. 구이 현대홈시티가 이쪽에 있고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0세대 남짓한 그런 주상복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용적률 자체가 일단 높은 편이고 그리고 얘가 지금 만들어진 지가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17년에 사셨으면 아마 대략 한 5억에서 6억 정도의 매수를 하셨을 텐데 지금 8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시세가 정확한 시세는 모르겠지만 아마 12, 13억 정도 할 거거든요. 대략 2배 정도 차익이신데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매도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3가지로 정리를 해서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용적률이 굉장히 높고 앞으로 재건축이나 이런 기대가 전혀 없는 그런 지역이고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뭐 구역을 묶어가지고 만들겠다 이런 계획들도 담겨 있는데 얘네는 배제입니다.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기대감이 전혀 없는 지역.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광진구청 예전에 있었던 자리였는데 이게 지금 신청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개발이 됐을 때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물론 반사이익을 얻으실 수는 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 모든 걸 수혜를 입을 수는 없는 그런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일단 세대수가 적고 용적률이 많고 그리고 가격 자체의 기대가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게 얘가 뭐 얼마만큼 돼봤자 뭐 20억 가는 거는 언제가 되겠어요? 라고 따져봤을 때 일반적인 아파트가 20억 되는 것보다 훨씬 뒤떨어질 거거든요. 지금 광진에서 재개발 보신다 그러시면 아마 처분하시고 나서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들이 그냥 안 나온다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12억 정도의 처분을 하신다 그러면 이미 그 거주까지 2년을 채우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자양동 라인 중에서 모두 투자하지 않고 투자가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10억 초반, 10억 중반 들어가는 데는 그냥 내가 처분하고 나서 양도했던 그 모든 매매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나는 월세를 살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자양 2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기회가 남아 있고요. 자양 1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일확천금을 얻고 싶다. 아니면 천지개벽되는 걸 가고 싶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이걸 처분하고 나서 드라마틱하게 오를 수 있는 데를 고르겠다라고 하면 광진구에서는 자양 2동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자양 4동 같은 경우에도 못 들어가실 거예요. 지금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아졌고 특히나 지금 30평형대시잖아요. 30평형대면은 여기 지금 실거주 하시는 것도 좀 빠듯하실 겁니다. 9억에 3룸 뭐 이런 곳들을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투자처로 묻어 놓으시고 남은 자금으로서 뭐 이제 월세를 사신다든지 반전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대안은 있고 저는 지금 시기가 좋다고 봅니다. 다만 이 구이 현대홈시티가 처분이 될 것이냐가 좀 걱정이긴 해요. 예, 처분이 된다 그러면 재개발로 좀 이제 턴 하셔가지고 여기서 시세 차익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매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매도 후에 어떻게 한번 보시면 좋을지까지 살짝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혹시나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다시 한번 전화 또는 문자 그리고 오프라인 자리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이어갈게요. 이번에 411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가양동 한강타운 31평을 보유 중입니다. 최근 실거래가 가 많이 올라서 매도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가격이 더 오를 여지가 있을지 또 매도를 하게 되면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 이번에는 가양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매도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게 좋을까요?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데 매도를 하시고 나서 어디를 가실지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고 저도 고민이 됩니다. 여기를 파시고 어디를 가고 싶어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최근에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가양동 한강타운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에서 나름 괜찮은 곳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 일단 한강변이죠. 그리고 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식물원이라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뭐 젊은이들도 많이 다니고 실제로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도 자주 찾아다니시고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동쪽으로 치면 서울숲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9호선 양천항교역이 역세권에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제가 왜 애매하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처분을 하고 다른 데를 가면은 오케이인데 이 마곡 자체가 여기가 마곡이거든요. 그 유명한 이 마곡의 배후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제일 큰 그 개발 계획이 CJ 부지거든요. 근데 여기가 원래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지금 여기가 블록이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텐데 여기가 지금 주거시설로 변경이 되는 계획이 잡혔어요. 그래서 대략 한 1000세대 정도. 그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 쪽에서 오지 않겠냐, 뭐 힐스테이트나 이런 데 들어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핵심은 얘가 지금 개발이 되게 된다 그러면 가격에 그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거든요. 특히나 9호선이라는 거는 황금 라인이잖아요. 이 황금 라인에 신축 아파트 생기고 그리고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여기가 용적률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 남짓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단일 평형이거든요. 여기가 30평형대 단일 평형이다 보니까 대지 지분은 충분히 갖고 있으면서도 나중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 그러면 단일 평형 말고 뭐 쪼개가지고 20평형대를 뭐 좀 더 많이 만들고 뭐 펜트하우스를 좀 더 만들어서 분담금 낼 사람들 내고 이게 마치 뭐 음마 아파트랑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음마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 상가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좀 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앞으로도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또 한강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강변 투자로도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여기 투자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걸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결국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팔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거를 먼저 결정하신 다음에 말씀해 주셨으면 저도 이거를 뭐 처분하시고 가시는 거 좋고 아니면 가지고 계시든지 뭐 이거를 딱 명확하게 해드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그래프라 치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전고는 이미 왔을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 될 거냐면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럼 만약에 조금 더 기다리실 수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조금 더 올라가시는 걸 기다려 보셨다가 매매를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강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니까 급하지 않으시다면 그냥 좀 더 가져가시는 것도 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막 엄청 급하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어떻게 할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한번 추후에 지켜보시다가 좀 관망을 하시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바로 이제 매도가 또 급하다라고 하시면 오늘 상담 도와드린 내용 중에서 참고를 하시거나 또는 조금 더 자세히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하신다면 또 추가적으로 연락 주시거나 오프라인 자리 준비되어 있거든요. 어떤 자리인지 저희 또 팀장님께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한 번의 선택이 진짜 10년 이상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선택을 잘못했던 적도 있었고 그 선택이 이제 나비 효과로 다가왔던 적들도 있는데 결국에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좀 더 성숙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죠. 제가 세미나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이런 선택에 대한 부분들, 본인이 했다가 후회하는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날짜, 시간, 장소 꼭 기억해 두셨다가 아니면 지금 당장 아래에 있는 전화로 연락 주셔서 세미나 참석하신다고 꼭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말 연시에 좀 어떻게 보면 정신이 없으실 수 있어요. 좀 이제 정신이 없는 그런 와중에도 좀 이제 마음 편안하게 와서 편안한 그런 생각과 그리고 또 마음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좀 마음의 안정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연말 연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고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